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짱중요한 유형의 8번째 이제 복소수가 끝났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기출 및 예상 문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서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함수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의 주요 연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의 쓰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별식은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또는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함수나 부등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제 뒷부분에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파트에서 점차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하나 꼭 기억합시다. 중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별식은 단순히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판별식이라고 하면 근의 개수를 물론 판단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기억합시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있을 때, 이때 a나 b나 c 요 자리, 즉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은 a나 b나 c의 값 또는 범위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합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 자리에는 원래 뭐가 오죠? 어떤 임의의 상수가 오게 됩니다. 근데 A, B, C 자리에 상수가 아닌 뭐 A에는 상수가 오고 B에는 어떤 K, C에는 어떤 상수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이때 이 K의 값 또는 범위를 물어보게 될 때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이 X 값에 따른 요 값들의 변화를 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는 거, 즉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판별식을 이용하여 A, B, C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값 또는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머릿속에 이걸 하나 기억합시다. 2차 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수에 어떤 문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값 또는 범위를 물어보면 판별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볼 건데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근해 공식에 충실한 문제들입니다. 판별식에 충실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출 문제 맛보기 볼게요. 자, 기출 문제 맛보기에 이제 7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갖거나 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얘를 짝수니까 4분의 D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어떻게 됐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나 또는, 자, 요 판별식이죠. 그럼 4분의 D2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B 다시, 그러니까 뭐가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또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전개하면 A제곱은 소거될 거고요. 이 A가 남을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식으니까 둘 다 가져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을 이용하여 표현한 겁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8번 문제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동시에 허근을 가질 때입니다. 자, 허근을 가질 때 k의 값의 범위. 자, 2차식이 주어져 있고 어떤 미지수가 나왔고요. 그들의 값 또는 범위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동시에 허근을 갖는 거니까 얘도 허근 갖고 얘도 허근 갖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D1 B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K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K-8이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K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이에요.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B 다시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이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값이 안 떨어져도 해야 돼요. 얘가 K 플러스 루트 3, K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K가 루트 3보다 작답니다. 자, 동시에 갖는 거니까 이거 또는 이거가 아니고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될까? 0보다 크고 K는 루트 3보다 작다가 바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뭐 배점이 높게 출제되진 않겠지만 실제로 교육청에 나왔던 얘기고 판별식의 그냥 근본적인 동시에 허근을 갖는다 또는 아까처럼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랍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m값의 범위. 그러니까 얘는 실근 갖고 얘는 허근을 가지려면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쓰죠. 또 자, 첫 번째 거 판별식 짝수죠. b 다시의 제곱 2가 되고요. 마이너스 ac 플러스 m 플러스 1. 자,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갖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전개해 보면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면 이때 얘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지. 자,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무슨 뜻? m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뜻이야? m값이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m값의 범위는 m은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모든 실수를 가져도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자,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봅시다. b제곱 m-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6.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대로 합차 공식 해볼까요? m-2 플러스 4 그 다음에 m-2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2 그리고 m-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m은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근을 갖고 얘는 허근을 동시에 가져야 되니까 이때 우리가 만족하는 값은 얘와 얘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가 될까요?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이제 또 다음 얘기가 되겠죠. 순간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좀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x의 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k도 있고 a도 있고 k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b도 나와 있고요. 문자가 3개입니다.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식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근이 k의 값에 관계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을 써볼게요. 짝수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bk 마이너스 b 플러스 1. 자, 이게 0이다. 이게 중근이죠.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그 다음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bk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꼴 0. 자, 이게 중근이죠.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무슨 뜻?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식을 묶으시면 돼요. 자, k가 있는 항 보면 근데 k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쓸까요? 1-a에 k의 제곱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항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될 거고 k가 없는 항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k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항상 는 0을 만족하려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고 0이 되면 되고 이 값도 0이 되면 되고요. 이 값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 a가 1이면 b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주어진 식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a는 1, b는 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니까 둘을 더한 값, 즉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정리하고 그것을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여 푸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고 a는 2분의 b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a, b, c의 대소 관계를 만족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2분의 b 플러스 c. 자, 일단 중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 보면 같은지 누가 큰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단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을 써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bc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 자, a의 제곱은 bc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야? 이 상태 하나랑 그 다음에 a는 2분의 b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사이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a의 제곱이 bc니까 이걸 제곱을 해보자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은 4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요 값이 뭐가 돼요? bc와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bc로 이렇게 놓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b제곱 c제곱 플러스 2bc인데 요 항이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bc. 자, 이 값이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귀찮아서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b제곱 c제곱 2bc 마이너스 4bc. 그러니까 b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b와 c가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b와 c가 같으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잘 보세요. b와 c가 같으면 문제 조건에 b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a래.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2로 나눈 게 a면 당연히 a 값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b, c 세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대소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같은지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연립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값은 못 구하죠. 미지수가 2개고 미지수가 3개고 식은 2개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이게 기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mn에 대해서 m분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문제 뭐라고 했냐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먼저 x에 대한 2차식으로 봐야 되니까 x 제곱하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여기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루트 밖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써보면 식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서 x 제곱항이 하나 있는데 mx 제곱 마이너스 4n x 제곱이니까 mx 마이너스 4nx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루트 mn 그리고 x 이렇게 있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9m 그리고 플러스 n. 자,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문제에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요 m-4n이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은 4n과 같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하면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 자,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하면 25mn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거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m-4n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9m-n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됩니다. 자,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25m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m의 제곱 마이너스 mn 그리고 마이너스 36mn 그리고 플러스 4n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9m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12mn 플러스 4n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3n 마이너스 2n의 제곱은 0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결론이 뭐야? 이게 0이니까 3m이 2n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n분의 n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n 자리에 뭐를 넣을 수 있을까? 2분의 3m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고스란히 대입하면 n분의 2분의 3m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을 할 때 루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식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2차식이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m과 4n이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인수분해 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얘가 요 가정에서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어. m-4n 그리고 3m-2n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뀌어서 이때 m은 4n이거나 또는 3m이 2n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니까 이 경우를 이용하여 m분의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출제자는 출제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예상 문제 점검하기입니다. 자, 칠판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예상 문제 점검하기는 다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출문제 맛보기에서 기출문제 맛보기 6문항을 전부 다 풀어봤죠. 그것과 동일한 문제는 풀지 않을 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17번과 18번 문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봐볼게요. 자, 18번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m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식 자체가 어때? 좀 복잡하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xy에 대한 2차식이니까 x를 기준으로 하던 y를 기준으로 하던 한 문자로 하면 좋은데, 선생님은 x를 기준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건데, 보세요. 일단 x의 제곱항이 2x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x항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니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 플러스 1의 x 이렇게 만들 거고, 플러스 m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게, 만약에 m값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게 직접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직접 인수분해하기가 어렵겠지. 얘가 2x가 올 거고 여기엔 x가 올 건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잘 봐. 이렇게 기억하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어떤
x에 대한 2차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얘 인수분해 되죠. x-4, x 플러스 1.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떤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8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 이런 게 바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야. 자, 근데 이게 판별식이 왜 나왔냐면 이때 이 주어진 이 2차식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9가 나옵니다. 그죠? 자, 얘를 판별식에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곱하기 이거니까 얼마가 되죠? 4, 8에 32, 72. 그래서 얘는 81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떤 이 판별식이 어떤 식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일단 판별식을 선생님 써볼게요. b제곱 하면 어떻게 될까요?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하면 여기 9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에다가 2에다가 m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정리해보면 9y의 제곱 플러스 얘가 18y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m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m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y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8m y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될까요? 10y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가 뭐라고? 어떤 녀석의 제곱이 돼야 돼. 자, 그 말은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어떤 녀석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0이 된다. 그렇죠? 그래야 중근이 가지니까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8m. 자, 얘가 0이 되면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어떤 식의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8m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6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이때 m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잘 기억합시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무슨 뜻이라고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다 라는 거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세 실수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C는 0이 아니다 라는 습관을 들입시다. 물론 문제에서 ABC가 세 변의 길이로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이 문제 국한에서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체크를 분명히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뭘 갔는데? 중근을 갔는데.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2차식 앞에 어떤 문자가 나왔고 그들의 관계식을 물어봤으니까 판별식. 자, 그럼 판별식 짝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a 마이너스 c. 자, 얘가 0이다. 뭐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간단하죠? 자, b 제곱 더하기 합차공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c 제곱이 뭐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판별식의 다양한 변형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별식의 본래 목적,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라는 건데 어디서 사용됐지?
근해 개수를 이미 알려주고 2차 시기에 이렇게 문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값 또는 범위 혹은 관계식을 이용한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